이제 봐야 되는 게 누구냐면 세포막이에요. 자, 세포막은 우리가 통합과학 때 다 배웠죠, 그죠? 맞아? 그래서 세포막의 구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유동 뭐라 불러? 모자이크 막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유동 모자이크 막모델이라고 얘기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알겠죠? 자,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 누구예요? 주성분? 에이, 빨리 대봐야지. 다 알잖아. 누구야? 일단 인지질이에요. 근데 인지질이 몇 층? 이중층입니다. 인지질이 이중층이니까 이중막이지. 아니야. 단일막이 인지질 이중층이야. 그럼 이중막은 인지질 몇 층? 4중층이 되는 거야. 알겠어? 말 나온 김에 이중막 3개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이중막 3개. 제일 처음에 핵막. 두 번째 그래,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그지? 아직도 입에 안 뱉어. 세 번째, 엽록체. 알겠죠, 그죠? 그거. 인지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단백질이 중간중간에 들어가요, 그죠? 맞아? 그리고 일부 동물에서는 또 누구도 들어간다 그랬어? 콜레스테롤도 들어간다 그랬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세포막의 주성분이다 그러면 딱 2가지만 되면 되는 거야. 누구랑 누구? 인지질과 누구? 단백질. 자, 인지질 복습해 봅시다. 인지질 모양 어떻게 생겼지? 일단 인산이 있는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산으로 돼 있는 꼬리가 몇 개 있어? 2개 달려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머리 부분은 뭐였죠? 머리 부분은 친, 수성이야. 물과 친한 부분이야. 꼬리 부분은 뭐였죠? 친유성. 알겠어? 기름과 친해. 그는 뭐 물과 안 친하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불러? 소수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원래는 자 물에다가 인지질을 갖다가 다 집어넣어봐요. 물에다가 인지질만 집어넣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 친수 부분은 갈 데가 많잖아. 그치? 물 안에서. 근데 소수성 부분이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원래는 표면에 먼저 이렇게 늘었습니다. 꼬리 부분이 다 나와 이렇게. 쭉 늘어선다고. 맞아? 왜? 꼬리 부분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계속 집어넣어. 그러면 어차피 여기 표면은 다 찰 거 아니야. 그럼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안으로 들어가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꼬리 부분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지네끼리 뭉친다고, 이렇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형을 이뤄요. 알겠어? 그런데 우리 봐봐. 생명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야. 생명체는 우리가 물로 돼 있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소수성 부분이 갈 데가 있어 없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지질이 어떻게 되는가? 인지질의 소수성 부분이 서로 마주 보면서 늘어서는 모양이 나온다고. 이렇게 인지질 되고 중간에 크게 뭐가 들어가는 거야? 단백질 들어가고요. 또 옆에 인지질 이렇게 들어가고 인지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쭉.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뭘 갖다 형성하는 거야? 그 세포의 안과 밖의 경계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안쪽이다라고 하고 이쪽이 바깥쪽이라고 한다면 맞아? 안과 밖의 경계를 만들어서 외부 환경과의 구분을 져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모든 생명체는 외부 환경과 구분이 져져야 되지 구분이 안 되면 그건 생명체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어? 되냐? 게다가 세포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다 이렇게 쭉 뺏어 적을게. 얘는 누구냐면 선택적 투과막이야. 선택적 투과막이란 게 뭡니까? 얘들아, 선택적 투과막이 뭐예요? 이제 배울 거야. 반투막이라도 보통 얘기하는데 어떤 물질은 통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통과시키지 않는 거야. 맞아?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끌고 오고 내가 필요 없는 건 밖으로 버리고 해서 맞아?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생명체라면 그래. 생명체가 막이 있다고 쳐봐. 근데 걔가 전투과성이라고 쳐봐. 전투과성은 뭐지? 아무나 들락날락해. 맞아? 그러면 막이 있는데 얘가 전투과성이라면 아무나 들락날락하면서 어떻게 돼 있어? 외부와 내부가 구분이 안 되겠지. 아무나 다 들락날락하니까. 그러니까 외부 환경과 다르게 독자적인 환경을 구축하지 못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생명체의 역할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외부와 차이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 세포막이 선택적 투과막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게 바로 세포막이고, 그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뭐로 돼 있다? 얘가 누구다? 얘가 단백질로 돼 있습니다. 되나요? 그런데 이 단백질의 역할이 여러 개 있어요. 알겠어? 크게 나누면 네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외부의 신호를 갖다가 감지하기도 합니다. 알겠어? 생명체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면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서 내 내부 환경도 일정하게 맞춰가려면 외부 환경이 어떤지를 알아야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런 어떤 신호라던가 이런 걸 갖다가 누가 감지하는 거야? 단백질이 감지해요. 알겠어? 그래서 신호 감지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 수송의 역할을 합니다. 통합과학 때 배웠지만 이 단백질을 통로로 해갖고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치? 맞아? 그래서 얘는 단백질이 수송의 역할도 한다. 알겠니? 그리고 세 번째, 단백질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야? 효소의 역할도 해요. 알겠어? 효소의 주성분이 누구야? 단백질이지. 그치? 효소가 뭐야? 물질 대사를 촉매하는 물질들이야. 알겠어? 되니? 이런 역할도 하고, 네 번째 뭐도 한다? 얘는 다른 세포를 갖다가 인식을 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단백질이 이렇게 하나가 아이씨 좀 이쁘게 좀 왜 갑자기 단백질이 이렇게 커다랗게 이게 들어갔다고 쳐봐. 알겠어? 근데 그 단백질 중에서 여기 위에 안테나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알겠어? 근데 얘는 알아두세요. 얘는 탄수화물이에요. 자, 이 큰 덩어리는 누구다? 단백질이야. 근데 거기에 누가 붙어 있어? 탄수화물이 붙어 있어. 안테나처럼. 알겠어? 얘가 뭐 하는 거야? 세포 인식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접한 세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감지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 샬레라고 들어본 적 있나? 이렇게 유리로 돼갖고 이게 넓적해갖고 뚜껑 달린 거 있어. 여기서 내가 세포를 배양하잖아. 일반적인 세포를 배양하면 세포의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보면 세포가 꽉 차겠지. 그지? 맞아? 세포가 꽉 차면 더 이상 세포 분열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한 층으로 꽉 차잖아. 그러면 모든 하나의 세포가 있으면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다른 세포라던가 아니면 유리에 접해 있다고 인식을 한다고. 그럼 얘는 이제 뭐야? 아, 공간이 없네. 그럼 세포 분열 못 하겠네. 라고 해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세포 분열 하지 않아요. 근데 깡패가 있어요. 누구? 암세포. 암세포는 개무시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 막 해갖고 막 이렇게 쌓여요. 암세포는. 무한분열해요. 그리고 보통 세포는 이제 뭐 텔로미어라 그래가지고 보통 4번에서나 5번 정도 세포 분열하면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암세포는 아니야. 무한분열이야. 알겠어? 그래서 세포 인식 역할도 한다. 그래서 자,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은 무슨 역할을 한다? 신호 감지하고요. 외부 신호 감지하고요. 그 다음에 수송 역할을 합니다. 알겠어? 수송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송도 우리가 또 둘로 나눠요. 통로 단백질이 있어요. 그냥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야. 우리 언제 배웠냐면요. 우리 뉴런에서 나트륨, 칼륨 통로 이런 거 배웠어요. 알겠어?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통로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운반체 단백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큰 애들 같은 경우는 이 단백질이 2개인데 거기에 이게 딱 껴, 맞물려. 그 다음에 얘가 단백질 회전하면서 퉁 하면 튕겨내는 것 같은 거. 그래서 그냥 통로 단백질과 운반체 단백질을 갖다 나중에 이제 확산해서 얘기를 할 거야. 알겠어? 그래서 수송할 때는 통로 단백질도 있고 운반체 단백질도 있고 다 같이 뭐야? 수송과 관련된다. 알겠죠? 그리고 단백질의 효소 기능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안테나처럼 생긴 누구다? 탄수화물이 달려있어서 다른 세포를 인식하거나 벽을 인식하는 기능도 합니다.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세포막이야. 그런데 그 세포막을 갖다 우리 여기서 뭐라 그랬어? 유동 모자이크 막 모델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맞아? 왜 유동 모자이크란 말을 쓴 거야? 얘들아, 유동이야, 유동. 유동이 뭐지? 유동이 뭐야? 무슨 뜻이야?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야. 자, 여기는 인지질하고 여기는 인지질이 결합돼 있니? 아니야. 인지질이 결합돼 있지 않아. 그치? 붙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위아래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야. 간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유동이야. 그럼 모자이크는요? 모자이크는? 니네 영화 같은 데서 담배 피고 하면 이렇게 있으면 요즘에 TV에 담배 피는 장면 안 나오죠, 그죠? 맞아? 그럼 요즘에는 이렇게 뿌옇게 블러 처리를 하는데 옛날에는 모자이크는 이렇게 사각형들이 이렇게 배치됐었어요. 사각형들이. 옛날 모자이크는. 이렇게. 안 보이게. 알겠어? 영화에선 담배 피는 장면 나오는데 TV에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영화를 갖다 TV에 틀어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다 모자이크 처리하지, 그지? 맞아?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담배를 들면 얘도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뭐 그런다고. 자, 그 모자이크에서 이 사각형의 역할은 뭔가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얘가 존재만으로 가려지는 거지. 맞아? 인지질도 마찬가지야. 인지질이 저렇게 배치만 되어 있어도 안과 밖이 만들어진다고. 바가 뭐야, 바깥. 야, 바자만 썼네. 알겠어? 안과 밖이 어떻게 되는 거야? 구별이 된다고. 그냥 얘네들이 배치만 되어 있어도 모자이크 역할을 하듯이 인지질과 단백질이 배치만 되어 있어도 경계가 생겨버린다는 거야. 알겠어? 근데 그 모자이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유동 모자이크 막 모델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 별거 없습니다. 요게 바로 누구다? 세포막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뭐 찌질한 건 조금 더 보시면 되고요. 어쩌고 저쩌고 돼 있습니다. 다음. 큰 틀만 잡아주면 되고 나머지 너네가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일 중요해요. 앞에 보세요. 누구다? 물질이 이동해요. 자, 이제 물질 이동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알겠어? 4가지입니다. 알겠니? 자, 1번. 먼저 이거 하나하나 자세히 다 할 거야. 알겠어? 그런데 하나하나 자세히 하기 전에 큰 틀부터 알고 가자고. 알겠어? 엔간한 설명을 여기서 미리 다 할 거야. 그리고 쭉 정리할 거야.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확산이 있습니다. 확산. 자, 확산이 뭐죠? 얘들아, 확산 그림, 확산이 뭐야? 확산. 잠깐만. 다 지금 봐.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냥. 확산이 뭐예요? 그냥 편하게 퍼지는 거. 맞아? 자, 선생님이 여기 향수를 칙칙 뿌렸어.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은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니네 향수 냄새를 맡아 못 맡아? 못 맡아. 시간이 지나면 앞줄에는부터 향수 뿌리셨네요, 선생님. 뒤에 향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맞아? 그 향수 분자가 움직이는 현상이야, 그치? 맞아? 그게 확산이야. 스스로 퍼져나가는 현상이야. 자, 확산은 그러면 왜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이유. 아니, 확산의 방향. 어디서 어디로 가죠? 확산은 고농도에서 어디로 갑니까? 저농도로 갑니다. 됐니? 누가 이동하는 거야? 누가 이동하는 거야? 뭐 물질이 이동한다. 분자가 이동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우리 생명체고요. 생명체는 물 기반이잖아요. 그치? 그러기 때문에 뭐로 얘기할 거냐면 용질이라고 얘기할 거야. 용질이 뭐지? 녹아 들어가는 놈을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 용질. 녹아 들어가는 놈은 용질. 녹여주는 애를 갖다 뭐라고 한다? 용매. 소금을 물에 녹아서 소금물을 만들었어. 소금이 뭐가 되는 거야? 용질. 물이 뭐가 되는 거야? 용매. 이런 식으로야. 알겠어? 그래서 용질이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칙칙 뿌렸어. 그치? 맞아? 그럼 여기는 향수 분자가 많지. 향수 분자에 대한 고농도지. 그치? 맞아요? 근데 너네 쪽은 향수 분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향수 분자에 대한 저농도라고. 알겠어? 그러면 고농도 쪽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가는 거야. 향수 분자가 용질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니네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 기체라는 애 같은 경우에는 잘 봐요. 기체라는 애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갖다가 우리는 용매라고 얘기해요. 이 공간 자체를 용매. 이 안에 이 교실이라고 쳐봐. 이 교실 안에 기체가 골고루 퍼져 있지, 그치? 맞아? 그럼 우리는 기체를 갖다가 맞아? 공간이라는 용매 안에 기체 분자가 녹아져 있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나중에 삼투압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삼투압 구하는 공식이 파이 꼴 CRT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PV 꼴 NRT에서 나온 거야. PV 꼴 NRT는 기체잖아요. 근데 그리고 얘는 용액이잖아요. 아니야, 기체도 공간상에 녹아져 있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향수 분자를 칙칙 뿌렸어. 그러면 향수 분자가 용질이 되는 거야, 이 공간 안에서.
그러면 향수 분자가 여기 모여있으니까 향수 분자에 대한 고농도고요. 저쪽은 향수 분자에 대한 저농도지, 그치?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얘네들이 용질이 이동하는데, 자, 이동하는 이유를 갖다, 그럼 고에서 저로 왜 이동하는 거야? 혹시 알아요? 이동하는 이유. 이동하는 이유. 자, 이거는 내가 물리를 할 거 아니면 몰라도 돼요. 알겠어? 물리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있어요. 알잖아. 선생님 뭐 몰아생지 다 하는 거 알지, 그치? 그래서 언제든지 물리도 나오고 화학도 나오고 생명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필요하면 연력학 제2법칙을 갖다 우리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 그래서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는 무질서도라고 얘기해. 무질서도. 얼마큼 무질서한가? 알겠어? 무질서도는요, 커지는 쪽이 안정한 거야. 무질서도는 커지는 쪽이 안정한 거야. 이게 화학에서도 또 나와요. 알겠어? 물리 시간에서 연력학 이 법칙으로 나오고요. 화학에서는 화학의 자발성 얘기 나오면서 또 나와요. 알겠어? 그래서 무질서한 게 안정한 거야. 자, 교실에 있는 공기가 봐봐. 지금 다 퍼져 있지. 그게 저 구석으로 다 모여 있고 여기가 진공이야. 그럼 그건 무질서도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지. 저쪽으로 다 정렬돼 있잖아. 맞아? 그거는 무질서도가 작은 거야. 그건 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근데 그 모여있는 공기가 다 퍼져갖고 이쪽으로 다 골고루 섞였어. 그러면 여기는 무질서도가 큰 거지. 그게 안정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고농도와 저농도가 구분되어 있는 거는 뭐라? 고농도하고 저농도가 구분되는 거는 어떤 상태인 거야? 무질서도가 낮은 상태고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야. 맞아? 근데 얘가 골고루 퍼져갖고 농도가 다 같아졌어. 다 골고루 섞여버렸어. 그게 무질서도가 크고 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자연계 현상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무질서도가 증가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이해가요? 오케이?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거는 무질서도가 증가돼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에너지 소비가 있다 없다? 에너지 소비가 없어요.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분자 운동에 의해서. 알겠어요? 됐죠? 자, 다시요. 확산 얘기할 거야. 물론 확산 더 자세하게 하면서 단순 확산이니 촉진 확산이니 이런 것들 설명할 거야. 알겠어? 근데 큰 틀부터 알고 가자고. 확산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다? 얘들아,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누가 움직이는 거다? 용질이 움직이는 거다. 용질이 움직이는 거다. 움직이는 이유는요, 안정해지려고. 왜? 퍼져 있고 골고루 섞여 있고 농도 차이가 없는 게 안정한 거니까.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알겠어? 그래서 안정해지려고 지 혼자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이걸 알고 가야 됩니다. 2번 확산 말고 뭐가 있어요? 삼투 현상이 있습니다. 삼투도 통합과학 때 배웠지, 그치? 근데 기억 안 나는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자, 삼투는 어디서 어디로 뭐가 가는 거지? 저농도에서. 그치? 저농도에서 어느 쪽으로? 고농도 쪽으로 갑니다. 누가? 용매가 이동하는 거예요. 용매가 이동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런데 이 삼투는 맞아? 그냥은 안 일어납니다. 뭐가 필요한 거야? 선택적 투과막이라는 게 필요해요. 선택적 투과막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선택적 투과막을 갖다 반투막이라고 얘기하는데 봐봐. 우리가 막은요, 빈 공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구멍들이 이렇게. 포라고 하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근데 입자 크기가 작은 애는 어떻게 되는 거야? 통과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입자 크기가 큰 애는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요. 알겠어? 맞아? 그러면 이런 막들이 여러 종류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중에서 용매는 통과시키고 용질은 통과시키지 못하는 막이 있다고 가정해보자고. 알겠어? 누구는 통과할 수 있다? 용매. 누구는 통과할 수 없다? 용질은 통과할 수 없단 말이야. 맞아? 그런 데를 두고 얘네들이, 자, 이 그림 나중에 다시 볼 거야. 이쪽이 고농도고 이쪽이 저농도야. 맞아? 만약 여기가 전투가성 막이라고 쳐봐. 전투가성 막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둘 다 움직일 수 있다고 쳐봐. 그러면 누가 어디로 가? 고에서 저로 누가 가는 거야? 용질이 가버린다고. 확산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농도를 맞춘단 말이야. 다시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다면, 맞아? 누가 간다? 용질이 가버려. 용질이 가버려. 맞아?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얘네들 높이도 똑같아. 높이 변화 없다고. 알겠어? 그런데 용질이 가, 못 가? 못 가. 이런 막을 선택했어. 이런 막을 여기다 집어넣었어. 맞아? 그러면 누구라도 가야 돼. 용매라도 가야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용매가 가버리는 거야. 그래, 편하게 물이 간다고 쳐봐. 그럼 여기는 농도가 낮아지겠지. 그럼 여기 물 빠지니까 농도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같아진다고. 그래서 여기는 수면이 올라가고 여기는 수면이 내려가요. 알겠어? 맞아? 이런 것들을 배울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선택적 투과막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게 누구다? 삼투현상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도 왜 움직이는 거야? 물이 왜 움직여? 아까도 얘기했지. 물이 왜, 용매가 왜 움직여? 용질이 못 가니까요. 그럼 용질이 가든 용매가 가든 그러니까 걔네들이 결국에는 왜 움직이려는 거야? 그치, 농도를 갖다 맞추려고 하는 거야. 왜? 농도 맞추는 게 어떻게? 더 안정하니까. 아까 했던 무질서도, 엔트로피, 연력학적인 법칙. 그래서 얘도 뭐다? 에너지 소비가 있다 없다? 소비가 없어요. 알겠어? 그것도 거꾸로 가보자. 저농도는 물이 많지. 얘들아, 저농도는 물이 많은 거잖아. 고농도는 물이 적은 거잖아. 그러면 물이 많은 데서 적은 거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른 말로 물의 뭐라? 확산현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알겠어? 근데 나는 이 말은 별로 안 좋아해. 그냥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어? 근데 선생님은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알겠어? 그냥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야. 알겠어? 용질이 가면 돼. 아, 선생님 그냥 용매만 가도 되잖아요. 맞아? 그럼 나중에 높이 차이가 생긴다고. 그럼 압력이 생겨버린다고. 맞아? 그냥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야.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용질이 움직이면 높이 변화도 없고 아주 깔끔하다고. 알겠어? 근데 용질이 못 가니까 용매라도 움직이는 거야. 알겠어? 되니 그걸 갖다 물에 확산이라고 그러면 여기 확산에서도 용질이 움직일 수 있는데 용질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물만 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말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알겠어? 하지만 내용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알겠지, 그치? 알겠어? 그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요게 삼투고 이제부터 뭐야? 생명체 내에서 물이 이동한다. 물이 이동을 한다. 그럼 그거 다 100% 누구야? 삼투입니다. 알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신장에서 우리 배설에서 배웠어요. 세뇨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수분제 흡수가 일어나요. 수분제 흡수가 일어나. 물을 끌고 와야 돼. 물이 이동하는 거지. 누구야? 삼투야. 알겠어? 물 이동하는 건 다 삼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세 번째가 누구야? 능동수송이요. 자, 능동수송 우리 언제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언제 들어봤지? 능동수송. 아니 왜 다 내 눈을 다 피하는 거야? 능동수송 어디서 들어봤어? 능동수송. 원막 누구야? 나트륨 칼륨 펌프. 이제 이걸로서 설명할 거야. 나트륨 칼륨 펌프 어디서 했었어? 세포막에서 뉴런 배울 때 했었지, 그치? 맞아. 그래서 누구를 자꾸 밖으로 퍼내? 나트륨을 자꾸 퍼내고 누굴 자꾸 끌고 들어와요? 칼륨을 끌고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이야. 알겠어? 자, 능동수송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능동수송은 저농도에서 어느 쪽으로? 고농도 쪽으로 갑니다. 알겠어? 근데 꼭 저에서 고로만 가야 된다 이건 아니야. 내가 필요하면 그냥 다 움직이는 거야. 알겠어? 알겠니? 그래서 얘는 누가 움직이는 거야? 용질이 이동합니다. 누가 이동하는 거야 이거? 용질이 이동하는 거야. 만약 용질이 고에서 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 고에서 저로 가면? 그냥 가면 되죠. 확산으로. 그치? 저에서 고로 가야 되기 때문에 농도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기 때문에 얘는 누구를 소비한다? 에너지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소비합니다. 그치? 무슨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야? 생체 에너지 누구? ATP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소비하면서도 거꾸로 역으로 그냥 올려보내주는 거야. 알겠어? 그게 바로 누구다? 능동수송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세 가지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는 누구야? 4번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 그치? 이게 저번에 한번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어. 세포 내 흡수냐?
한 번만 봐줘. 세포 외 배출이지. 외는 배출이고 내는 뭘까? 하나 한 장 더 뭐야? 세포 내 섭취. 자, 하나는 세포 내 섭취고요. 하나는 세포 외 배출일 거야, 맞지? 그지? 근데 이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이 용어 익숙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거. 세포 내 섭취가 뭐였어요? 엔도시토시스라고 얘기했지, 그지? 맞아? 세포막이 변형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들어오면 얘가 이렇게 쑥 변형돼갖고 애가 들어가고 막으로 싸갖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 에이, 했었어. 저번 시간에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 좀 바뀐 용어를 잘 몰라서 미안해. 얘들아, 선생님은 좀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용어를 쓸게. 그래서 이게 엔도가 뭐라 그랬어? 엔터라 그랬잖아. 들어가는 거 알겠어? 엔도시토시스. 그 다음에 세포의 배출은 뭐였어요? 엑소시토시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얘가 이제 세포막이 이렇게 있잖아. 맞아? 내가 얘를 갖다가 얘가 아니야. 여기가 바깥이야. 알겠어? 안쪽에 있는 노폐물을 갖다가 조그만한 막으로 얘를 빼낼 거야. 그치? 이 막도 뭐가 되는 거야? 인지질 이중충인 거야. 그치? 단일막에서 떨어져 나온 거니까, 골지체 이런 데 떨어져 나온 거니까. 그럼 얘가 가다가 여기 이게 땅하고 부딪히면 여기 있는 인지질이 옆으로 밀리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애들이 튀어나가는 거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세포의 배출 엑소시토시스가 되는 거야. 이거의 대표적인 얘 어디서 들어봤지? 이렇게 되는 거? 그치? 어디? 시냅스에서 자극이 다음 뉴런으로 갈 때, 맞아? 신경 전달 물질이 있었어. 이름이 누구였지? 아세틸. 누구야? 콜린이 분비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세포의 배출이 되는 거야. 알겠어? 됐니? 그러면 거꾸로 바깥에 있는 물질을 갖다가 안으로 다시 끌고 올 거야. 그치? 맞아? 그러면 얘가 여기 있는 막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쑥 변형이 된다고. 이렇게 맞아? 인지질의 이중충은 뭐야? 유동 모자이크 막물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갖다가 일로 끌고 와갖고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닫혀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갇혀지겠지. 그치? 맞아? 이게 안으로 들어오는 뭐가 되는 거야? 세포내 섭취 엔도시토시스가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엄청나게 크거나 막을 아예 통과를 못해.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언제 있었어, 우리가?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 만들어지는 과정 설명했었지, 그지? 맞아? 광합성을 하는, 얘가 진액이야. 광합성 단세포 세균을 갖다 안으로 끌고 들어올 때 얘는 엄청나게 큰 놈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변형돼갖고 얘가 이렇게 변형돼갖고 얘가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닫힌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엽록체가 되면서 이중막이 되는 거라고. 이걸 세포 내 공생설이라 갖고 3학년 생물에서 배울 거야. 알겠어? 되냐?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 이화작용을 잘하네. 세포흡 잘하는 애도 들어갈 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엔도시토시스가 되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는 선생님도 이제 외울게. 나 외우기 싫어 죽겠어. 알겠어? 용어가 세포 내 섭취, 세포 외 배출. 알겠어? 근데 선생님은 요 용어를 좀 많이 계속 쓸 거예요. 너무 익숙한 단어니까. 알겠어? 이런 방식으로도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알겠어? 이거는 농도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죠. 그렇죠? 그리고 세포 내 섭취나 세포의 배출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덩어리가 큰 애들을 많이 이용해요. 근데 무조건 덩어리가 큰 애들만 되냐? 그건 아니지. 내가 노폐물 같은 거 아니면 아세틸콜린도 그냥 빼잖아. 알겠어? 주머니 안에 있던 걸 갖다 빼기도 하고. 알겠어? 그래서 물질의 이동, 확산, 삼투, 능동, 수송, 그 다음에 세포 내 섭취가 배출을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할 건데 4번은 안 할 거예요. 그냥 이거 끝. 알겠어? 그 다음에 얘네 셋은 아주 자세하게 할 거야. 알겠죠? 찍으세요.